아가씨, 오빠랑 술 한잔 할까? 휴가 중인 여군 소장에게 시비 건 조폭들, 그녀의 한마디는 나 육군 소장이다. 이후 조폭들을 참교육하고 인간으로 개과천선시키는 여군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람이 비릿한 짠내 대신 달고 매캐한 육수 냄새와 흥건한 사람 냄새를 실어왔다. 대구의 심장 서문시장. 주말을 맞은 시장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1000개의 목소리가 겹쳐 하나의 소음을 이루고 10,000가지 물건의 빛깔이 어지럽게 뒤섞여 현기증을 일으키는 곳. 그 혼돈의 한복판을 천무리는 더없이 평온한 얼굴로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사각의 별 소장 계급장도 한치의 오차 없이 재단된 전투복도 지금은 없었다. 낡은 등산용 바람막이에 머리를 질끈 묶은 채 그녀는 영락없는 20대 후반의 등산 동호회 회원처럼 보였다. 작고 갸름한 얼굴, 화장기 없는 뽀얀 피부,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맑은 눈. 사람들은 그녀의 동안을 칭찬했지만 천물인 본인에게 이 어려 보이는 외모는 때로 거추장스러운 위장이었다. 그녀는 육군 제50 보병사단 강철부대를 지휘하는 현역 사단장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녀의 군 생활은 시퍼런 파도가 몰아치는 동해에서 시작되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지옥의 훈련을 이수한 특전 여전사.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과 발목은 수백 킬로미터의 파도를 갈랐고 그 작은 체구는 칠흑 같은 적진을 유린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야전 지휘관을 거쳐 이례적으로 육군 사단장에 보임된 그녀는 군 내부에서 강철 나비라 불렸다. 나비처럼 보이지만 그 날갯짓은 강철을 찢는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오롯이 민간인 천무린이었다. 모처럼 얻은 짧은 휴가. 부하들의 등살에 떠밀려 사단장님도 좀 쉬셔야 한다는 성화에 그녀는 가장 군대와 멀어 보이는 곳을 택했다. 바로 이 서문시장. 아지매요. 냄비 우동 하나. 뜨끈하게. 걸음을 멈춘 곳은 시장 귀퉁이 허름한 칼국수 좌판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단지 앞에서 주름이 자글자글한 박순자 할머니가 묵묵히 밀가루 반죽을 밀고 있었다. 천무리는 구석의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끓어오르는 어묵 국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평화, 이 소란스러움. 지휘 통제실의 냉랭한 모니터 불빛과는 너무도 다른 살아있는 온기였다. 그때였다. 시발, 이게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가라고 준 거냐? 평화는 유리잔처럼 깨졌다. 굵고 탁한 목소리가 시장의 소음을 갈랐다. 천무린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좌판 네댓개 건너편 돼지국밥집이었다. 막걸리 상이 엎어져 바닥이 흥건했고 중년의 국밥집 주인이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딱 봐도 시장 물건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내 셋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덩치가 곰 같았고 험상궂은 얼굴에 육상디라는 별명이 어울릴 법한 쌍꺼풀 짙은 눈을 하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비쩍 마른 몸에 명품 로고가 요란한 점퍼를 걸쳤고 눈빛이 음흉했다. 황가오라 불리면 딱일 가오 하나로 사는 부류. 그리고 중심에는 검은색 양복을 어설프게 차려입은 배가 불룩 나온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방금 뱉어낸 국밥 건더기를 발로 지식이며 소리쳤다. 마, 대답 안 해? 이 돼지 썩은 내 나는 걸 손님상에 올렸으면 장사 접어야지. 안 그래? 중심 인물의 이름은 마대걸. 자칭 서문시장 상가 번영회 회장이었지만 실상은 시장 상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국밥집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다. 마마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아니, 돈은 안 받겠습니다. 제발. 돈? 이 개새끼가 지금 돈 몇 푼으로 퉁치려고 드네. 마대걸이 사장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황가오와 육상디가 낄낄거리며 좌판을 발로 찼다.
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이봐, 상도 좀 지키면서 삽시다. 우리 번영회가 이 시장 지켜주는 값이 얼만데 이따위 똥국으로 우리 위를 모욕해. 마대걸은 지켜준다는 말을 썼지만 그건 갈취한다는 말의 동의어였다. 천무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휴가 첫날 단 10분 만에 맞닥뜨린 광경이었다. 그녀의 감각이 예리하게 날을 세웠다. 적성 인원 셋. 주동자 마대걸, 행동대원 황가오, 육상디. 주변 민간인 다수. 위협 수준 낮음. 그러나 민간인 피해 발생 중. 박순자 할머니가 천무린의 낌새를 눈치채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학생, 괜히 눈 마주치지 마. 저 인간들 시장의 암덩어리여. 잘못 엮이면 큰일 나. 천무린은 대답 대신 끓고 있는 냄비 우동을 바라보았다. 김이 맹렬하게 솟아올랐다. 저기요. 천무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대걸 일당과 국밥집 사장, 그리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국밥값은 내고 가셔야죠. 천무린은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마대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멱살을 잡았던 사장을 밀치고 천무린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다. 황가오와 육상디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뒤따랐다. 뭐라캤나 지금. 마대걸이 천무린의 바로 앞에 섰다. 불쾌한 술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훅 끼쳤다. 천무린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그 깊이는 심해처럼 차가웠다. 시끄럽게 해서 미안한데 우동 먹으러 왔거든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먹은 건 돈 내고 가시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시장의 소음을 뚫고 정확하게 마대걸의 귀에 꽂혔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대걸이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 이게 웬일이가. 육상디 황가오. 니들 봤나? 웬 애송이 계집 하나가 지금 나한테 설교를 하네. 황가오가 천무린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다. 형님 근데 인물은 반반합니다. 얼굴도 뽀얀 게 딱 형님 스타일 아닙니까? 육상디가 거들었다. 그러게. 몸매도. 어우, 저 바람막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한데. 수위가 높은 성희롱이 노골적으로 오갔다. 주변 상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돌렸다.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마대걸이 천무린의 얼굴 바로 앞까지 제 얼굴을 들이밀었다. 아가씨, 얼굴은 예쁘장한데 눈빛이 왜 그래? 오빠 무섭게. 그가 천무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손. 천무린의 나직한 한마디. 뭐?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했습니다. 마대걸의 얼굴이 싹 굳었다. 이 쌍년이 진짜. 오늘 여기서 객사하고 싶나? 아가씨, 오빠들이랑 좋은 데 가서 술 한잔 할까?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오빠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마대걸의 손이 천무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천무린은 앉은 자리에서 상체를 살짝 틀었다. 그것만으로도 마대걸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어쭈? 마대걸이 다시 손을 뻗었다. 이번엔 천무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천무린은 숨을 들이마셨다. 휴가는 이것으로 끝이었다. 마대걸의 손이 천무린의 바람막이 옷깃을 움켜쥐려는 순간 천무린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아니, 일어섰다기보다는 튕겨 올랐다는 표현이 맞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도 간결하고 빨라서 마치 슬로우 모션 속에서 혼자만 정상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첫째, 천무린의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왼손이 마대걸의 손목을 감쌌다. 우악스럽게 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가볍게 하지만 정확하게 그의 맥박이 뛰는 곳을 감쌌다. 마대걸은 순간적으로 뭐지? 싶었다.
계집의 소나기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압력이 손목을 파고들었다. 악! 천무린이 손목을 쥔 채 몸을 반바퀴 돌렸다.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지겹도록 연마한 관절 기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마대걸의 거대한 체구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둘째, 마대걸이 넘어지면서 생긴 공간으로 황가호가 주먹을 날리며 파고들었다. 2년이 천무리는 마대걸을 방패 삼아 황가호의 주먹을 막아냄과 동시에 오른발을 들어 황가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딱 하고 뼈와 뼈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끄악! 황가호는 주먹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정강이 뼈에 가해진 충격은 뇌까지 전달되는 고통이었다. 셋째, 육상디는 앞에 두 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기보다 이성을 잃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번쩍이는 것. 과도였다. 칼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닌데. 천무리는 꿇어앉은 황가호의 등을 밟고 도약했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육상디의 팔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팔꿈치 관절을 꺾어 내리찍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으아! 내 팔! 내 팔! 단 10초. 건장한 성인 남성 셋이 시장 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한 명은 손목이 꺾인 채, 한 명은 정강이를 붙잡은 채, 다른 한 명은 팔이 부러진 채였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상인들, 손님들 모두가 입을 벌린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봤다. 저 가녀린 20대로밖에 보이지 않는 여자가 시장 조폭들을 단숨에 때려 눕힌 것이다. 천무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바람막이에 먼지를 툭툭 털었다. 아줌마, 우동 다 됐어요? 그녀가 돌아본 곳은 넋이 나간 박순자 할머니였다. 됐으면 하나 주세요. 배고프네. 천무린이 다시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려던 그때였다. 꼼짝 마. 전부 멈춰. 요란한 목소리와 함께 경찰 제복을 입은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중부경찰서 소속 배상도 경사였다. 누가 여기서 행패야? 마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배 경사는 바닥에 나뒹구는 마대걸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갔다. 마대걸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배 경사, 이 미친년이, 2년이 다짜고짜 사람을 팼어. 당장 수갑 채워. 배 경사의 눈이 천무린에게 향했다. 그는 천무린의 외모를 훑어보고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다. 어린 년이 깡패들한테 객기 부리다가 험한 꼴 당하겠구나. 아니, 이미 때렸으니 상황은 끝난 거였다. 아가씨, 신분증. 배 경사가 권위적으로 외치며 천무린에게 다가왔다. 당신 지금 특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니? 닥치고 손 1위 내에. 배 경사가 허리춤에 수갑을 꺼내려 했다. 천무리는 우동 그릇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우동은 오늘 먹기 글렀다. 경찰. 천무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10배는 더 차가워져 있었다.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됩니까? 저들은 시장 상인을 갈취하고 협박했으며 흉기를 소지했고 나를 성희롱했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배 경사가 코웃음을 쳤다. 정당방위? 아가씨, 법이 그렇게 우스워? 저 장정 셋이 이 꼴이 됐는데 정당방위? 당신이 무슨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돼? 정확합니다. 뭐?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입니다. 배 경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요즘 애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아가씨, 장난 그만 치고 경찰서 가서 얘기합시다.
마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2년 제가 법대로 아주 싹싹 빌게 만들겠습니다. 배 경사가 천무린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 했다. 천무린은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배 경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배상도 경사. 귀하의 현재 행동은 직권 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범죄 조직 비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즉시 귀하의 상급자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고 저들을 공갈 협박 및 특수 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하십시오. 그녀의 말투는 또박또박했고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배 경사는 순간 주춤했다. 하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했다. 2년이 진짜 끝까지 튕기네. 너 공무집행방해 추가야. 배 경사가 기어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수갑을 채우려 했다. 천무리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뭐해? 압수해. 마대걸이 소리쳤다. 배 경사가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천무리는 가볍게 피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단축번호 1번. 통신보안. 군대식 통화 개시 구호. 배 경사와 마대걸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본관은 54단장. 배 경사가 멈칫했다. 뭐라고? 54단? 현재 위치 서문시장 나지구 3번 게이트 앞. 관할 경찰로 추정되는 인원과 조직 폭력배의 유착 현장 확인. 민간인 피해 발생. 본관 민간인 신분으로 개입 중. 배 경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사단장이라는 단어가 벼락처럼 뇌리에 박혔다. 에이 설마. 저 어린 여자가? 즉각 헌병 특수임무대 한개분대 급파. 대구 중부경찰서에도 협조 공문 발송. 현장 경찰 배상도 경사. 피의자 마대걸 외 2명. 전원 현장에서 신병 확보할 것. 이상. 반복한다. 54단장 육군 소장 천무린. 육군 소장 천무린. 배 경사의 손에서 수갑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마대걸 역시 소장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었다. 별 2개. 장군.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고작 20대로 보이는 이 여자가 대구 경북을 관할하는 54단의 사단장이라고. 천무린이 통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우동 그릇을 바라보며 배 경사에게 말했다. 배상도 경사. 당신은 이제부터 내 통제 하에 들어갑니다. 저 쓰레기들 도주하지 못하게 똑바로 감시하십시오. 5분 뒤 헌병대가 도착하면 모든 상황을 인수인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가씨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장군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천무린이 바닥에 나뒹구는 마대걸에게 시선을 옮겼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오빠들이랑 좋은 데 가서 술 한잔 하자고. 마대걸은 부러진 손목의 고통도 잊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2년 전년. 나를 계집 취급하며 잘도 짓거리더군. 천무린이 마대걸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아까 마대걸이 국밥집 사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였다. 교육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시장 바닥에서 내 놈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계집이 누군지 뼈저리게 가르쳐주지. 강철 나비의 날개가 비로소 그 서슬 퍼런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5분. 천무린이 말한 시간은 정확했다. 시장의 소란을 가르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 대신 묵직한 군용 엔진 소리가 접근했다. 검은색 군용 지휘 차량과 헌병 특수임무대 SDT 트럭이 시장 입구에 멈춰 섰다. 전원 하차. 목표 지점 확보. 검은색 베레모와 특수 전투복, 방탄조끼로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트럭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민간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절도와 위압감을 풍겼다. 충성. 사단장님. 헌병대대장 중령 최필승. 명받았습니다. 방탄 헬멧을 쓴 헌병대장이 천무린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천무린은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그녀는 여전히 바람막이 차림이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경악과 감탄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진짜 장군님이었어? 저 아가씨가 54단장이라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배상도 경사는 넋이 나간 얼굴로 부동자세를 취하려 애썼다. 마대걸, 황가오, 육상디는 이미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최중령. 예, 사단장님. 저기 저 셋. 마대걸, 황가오, 육상디. 시장 상인들에 대한 상습적 공갈, 협박, 특수상해 미수 그리고 현역 군인 모욕 및 성희롱 혐의. 신병 확보해서 대대로 이송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경찰. 천무린이 배 경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배상도 경사. 신원은 중부경찰서 소속. 조폭 비호 및 직무유기 혐의. 일단 헌병대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즉시 관할 경찰청 청문감사실과 지방검찰청에 공문 발송해 이첩시킬 테니 조사는 우리 헌병대와 공조해서 진행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헌병 특임대원들이 즉각 움직였다. 배 경사는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하고 변명하려 했지만 헌병대원의 우악스러운 손에 제압당했다. 마대걸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시발. 군바리가 뭔데 민간인을 잡아가. 이거 불법 체포야. 변호사. 내 변호사 부를 거야. 최필승 중령이 마대걸의 얼굴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닥쳐. 너희는 지금부터 준 군사시설인 시장에서 민간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현역 사단장의 정당한 명령을 불복한 적성분자로 간주된다. 내 놈들의 인권은 군사법원이 판단할 거다. 천무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돼지국밥집 사장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국밥집 사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굽신거렸다. 아이고. 장군님, 제가 무슨, 저 때문에. 사장님 때문이 아닙니다. 천무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동안 저들에게 뜯기신 금액, 받으신 협박. 전부 헌병대에 진술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저 쓰레기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돌아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아까 우동 다 불었겠네요. 천무린이 멋쩍게 웃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학생. 아니,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늙은이가. 천무리는 말없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 손은 평생 밀가루 반죽을 밀고 뜨거운 불 앞에서 국수를 삶아낸 정직한 손이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죄송하죠.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둔 셈이니까요. 그녀는 군인이었다. 군인의 제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적이 북한군이든 시장 조폭이든 본질은 같았다. 최중령. 예, 사단장님. 이송하기 전에 천무린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마대걸 일당을 불렀다. 저기 엎어진 국밥상. 너희들이 치워라. 예. 사단장님. 마대걸이 당황했다. 못 들었나? 내 놈들이 어지른 건 내 놈들이 치우고 가야지. 그게 교육의 기본이다. 헌병들이 마대걸 일당의 수갑을 잠시 풀었다.
부러진 팔, 꺾인 손목, 멍든 정강이를 이끌고 그들은 시장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깨진 그릇을 줍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아까의 오만방자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굴욕과 고통, 그리고 공포만이 남았다. 사장님. 천무린이 국밥집 사장을 불렀다. 예. 저들이 치우는 동안 저들에게 아주 뜨거운 국밥 3그릇만 주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천무린에게 향했다. 무슨 의도일까? 단 돈은 저들이 내야 합니다. 아까 국밥값 안 냈잖습니까? 천무린이 마대걸의 주머니를 가리켰다. 헌병 하나가 다가가 지갑을 꺼내 국밥값보다 훨씬 두둑한 돈을 사장에게 건넸다. 그리고 마대걸. 천무린이 바닥을 닦던 마대걸을 불렀다. 네. 그 국밥 여기서 다 먹고 가라. 마대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걸. 지금. 내 놈이 아까 뭐라고 했지?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고. 똥국이라고. 내 놈이 모욕한 그 국밥 내 눈으로 내 혀로 확인해. 이게 똥국인지 아니면 이 사장님이 피땀 흘려 만드신 귀한 음식인지. 이것이 천무린의 교육이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무엇을 짓밟았는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마대걸 일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이 엎었던 그 국밥을 꾸역꾸역 먹기 시작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그것은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천무리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마대걸 일당과 배경사가 헌병대 트럭에 실려 떠났다. 시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경이로움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우동 한 그릇 주십시오. 천무린이 웃으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서둘러 새 면을 삶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릇에 면을 담고 뜨끈한 국물을 붓고 온갖 고명을 듬뿍 얹었다. 평소보다 2배는 푸짐한 장군님 우동이었다. 여기. 천무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을 받아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그녀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발을 입안으로 가져갔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깊고 시원한 국물 맛. 지휘통제실에서 먹던 차가운 전투 식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 맛있네요, 할머니. 아이고, 입에 맞으시다니. 천무리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다. 그녀가 지갑을 꺼내 돈을 내려 하자 박순자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장군님. 제가 대접해야죠. 저희를 살려주셨는데. 아닙니다. 천무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돈을 좌판 위에 내려놓았다. 군인은 국민에게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치러야죠. 이 우동은 할머니의 노동이고 저는 손님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 저런 쓰레기들이 다시 나타나면 주저 말고 54단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 이름 천무린 석자를 대시면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국밥집 사장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천무리는 그들을 향해 군인으로서 가장 정중한 경례를 붙였다. 시장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휴가는 망쳤지만 강철부대 사단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장 조폭 소탕전이 아니었다. 마대걸의 뒤에 서문시장을 노리는 더 거대하고 음흉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그리고 마대걸 일당의 개과천선이 이 거대한 싸움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천무린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육군 제50 보병사단 헌병대대.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쇠붙이 냄새, 그리고 덜 마른 땀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코를 찔렀다. 서문시장 3인방 마대걸 황가오, 육상디는 싸구려 양복이 벗겨진 채 축축한 회색 수영복을 입고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곳은 그들이 알던 동네 파출소가 아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복도를 울리는 군화 소리, 한치의 감정도 실리지 않은 헌병들의 눈빛, 그리고 벽에 걸린 군기라는 두 글자가 주는 위압감은 그들의 하찮은 객기를 완벽하게 분쇄했다. 씨발. 여기가 어디라고. 황가호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닥쳐. 마대걸이 부러진 손목을 애써 감싸 쥐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물에 젖은 솜처럼 힘이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들은 지금 법의 영역이 아니라 명령의 영역에 붙잡혀왔다는 것을. 철컥. 유치장 문이 열리고 헌병 2명이 그들을 거칠게 끌어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취조실이었다. 전면이 거대한 특수유리로 막힌 어둡고 서늘한 방. 꿇어. 세 사람은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잠시 후 취조실 문이 열렸다. 마대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까의 소독약 냄새를 밀어내고 잘 다려진 군복에서 나는 빳빳한 풀 냄새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하고 맑은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천무린이었다. 그녀는 시장에서의 허름한 바람막이 차림이 아니었다. 짙은 녹색의 육군 정복. 어깨에는 그녀의 지위를 증명하는 대한민국 장성의 상징인 2개의 은빛별이 번뜩이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빗어넘긴 머리, 화장기 하나 없지만 압도적인 기세를 뿜어내는 맑은 눈. 그녀는 시장의 아가씨가 아니라 강철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책상에 기대앉지도 의자에 앉지도 않았다. 그저 무릎 꿇은 새 사내 앞에 가늠할 수 없는 심연처럼 조용히 섰다. 고개 들어. 명령이었다. 세 사람이 공포에 질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들을 압도하는 여성이자 장군의 모습이었다. 천무리는 마대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대걸. 서문시장에서 마 사장이라 불린다지. 내 놈들 입으로 짓거리던 번영회라는 건 그냥 내 놈들 술값 대주는 상인들 피주머니였고. 황가오. 너는 도박 빚이 8천만 원이 넘더군. 미천 떨어지니 할머니들 푼돈이 탐났나. 육상디. 너는 폭행 전과만 7건. 힘자랑할 데가 없어서 국밥 그릇 없는데 힘을 썼고. 천무리는 그들의 신상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 헌병대의 정보력은 경찰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저희가 죽을 죄를. 육상디가 먼저 무너져 울먹이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천무리는 싸늘하게 웃었다. 죽을 죄?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감히 죽음을 입에 올려? 군법이 우습나? 현역 사단장을 상대로 흉기를 꺼내고 성희롱을 해? 전시였으면 너희 셋은 이미 이 자리에 없어. 즉결 처분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세 사람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내 놈들이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지? 천무린이 마대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아가씨? 뽀얀 게 딱 내 스타일이라고. 그녀가 마대걸의 턱을 군화 앞코로 툭 쳤다. 마대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오빠들이랑 좋은 데 가서 술 한잔 하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천천히 가르쳐준다고. 천무리는 허리를 숙여 바닥을 기는 마대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가느다란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강철 집게와 같았다.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주지. 그녀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내 놈들은 인간이 아니야.
시장 상인들 피 빨아먹는 기생충, 거머리, 그 이하다. 내 놈들이 쥔 돈, 내 놈들이 마신 술, 전부 다 박순자 할머니가 새벽부터 반죽 밀고 국밥집 사장이 뼈다귀 고아낸 그 피눈물이다. 장군님. 그런데 감히 천무린이 그를 벽에 밀어붙였다.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나를 계집이라 불렀어. 내 놈들의 그 썩어빠진 주둥이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모욕했어. 이것이 수위 높은 대사의 실체였다. 욕설이나 비어가 아니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 영혼을 발가벗겨 가장 치욕스러운 지점을 후벼 파는 지휘관의 언어였다. 마대걸은 공포를 넘어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평생 이런 기를 가진 인간을 본 적이 없었다. 자, 이제 선택해라. 천무린이 그를 놓아주었다. 마대걸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첫 번째, 지금 당장 군 검찰로 이송된다. 군인 폭행 및 성희롱, 공무집행방해, 민간법으로 공갈, 협박, 특수상해 미수. 싹 다 엮어서 최소 10년. 교도소 들어가면 내 놈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다른 놈들 밑에서 똑같이 계집 취급당하며 썩어가면 돼. 마대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두 번째. 천무리는 잠시 말을 끊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그녀의 입에 매달렸다. 내가 내 놈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예. 내 놈들 그 쓰레기 같은 인생. 어차피 그렇게 살다 칼 맞고 죽거나 감방에서 늙어 죽을 인생 아니었나? 내가 그 뿌리부터 뽑아서 아주 새롭게 고쳐 쓰겠다. 천무린의 제안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어제부로 너희 셋은 54단 헌병 특수임무대의 특별관리 대상이 됐다. 지금부터 교도소 대신 군사훈련을 받는다. 내 놈들 몸뚱이에 붙어있는 그 천박한 기름기, 그 비겁한 근성. 내가 전부 다 녹여버릴 때까지. 황가호가 떨며 물었다. 군사 훈련을 저희가 왜? 교육이니까. 천무린이 싸늘하게 말했다. 내 놈들이 말한 참교육 말이다. 내 놈들은 사람을 때리고 돈을 뺏는 게 힘이라고 착각했지. 진짜 힘이 뭔지 뼈저리게 가르쳐주마. 그리고 그녀는 취조실 유리 너머 어둠 속에 서 있는 최필승 중령을 향해 턱짓했다. 훈련이 끝나면 내 놈들이 했던 짓을 스스로 바로잡는다. 내 놈들을 조종한 그 윗선, 그 거머리들의 우두머리. 내 놈들 손으로 직접 끌어내린다. 마대걸의 눈이 흔들렸다. 윗선이라는 말. 사단장님. 그건 허영심 국회의원. 그리고 푸른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 천무린이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던졌다. 서문시장 재개발. 너희는 그저 그놈들 손에 놀아난 쓰고 버릴 사냥개였어. 마대걸은 전율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허영심 의원의 하수인이라는 것까지. 어떻게? 배상도 경사가 다 불었다. 너희가 잡혀오자마자 허 의원이 자길 버렸다고. 마대걸은 깨달았다. 그들은 버려졌다. 완벽하게. 이제 선택지가 없군. 천무린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교도소에서 10년을 썩든가 아니면 내 손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태어나든가. 선택은 너희 몫이다. 세 사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폭의 교활함이 없었다. 오직 살고 싶다는 짐승의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마대걸이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쿵소리가 날 정도로 격렬하게. 살려주십시오. 아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장군님,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저 허영심. 그 개새끼. 제가 다 불겠습니다. 황가호와 육상디도 울부짖으며 머리를 박았다. 천무리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좋다. 그게 너희들의 대답이라면. 그녀가 취조실 문을 열었다. 최필승 중령이 들어왔다. 최중령. 이 훈련병들 자네에게 맡기지. 내일 아침까지 내가 아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정신교육 실시해. 해군 특전단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써도 좋다. 울부짖을 힘도 남기지 마. 예, 알겠습니다. 최중령의 눈이 즐거움으로 빛났다. 그리고 마대걸. 천무린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다. 네. 내 놈들 아까 울었지. 마대걸은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 눈물. 내가 기억하겠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눈물이 될 거다. 강철은 울지 않으니까. 그녀가 나간 후 취조실에는 세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곧 닥쳐올 지옥에 대한 공포만이 남았다. 강철의 담금질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천무린의 집무실은 사단 사령부 본청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는 대구와 경북 일대의 지형을 나타내는 거대한 전술 상황판이 차지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재래식 전화기와 첨단 위성통신 장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군인다운 결벽증이 느껴질 만큼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막 전투복으로 환복한 참이었다. 정복의 위험 대신 야전 지휘관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다. 보고해. 최필승 중령이 각 잡힌 자세로 보고를 시작했다. 사단장님, 어제 확보한 피의자들. 아니, 훈련병들은 현재 헌병대대 연병장에서 정신교육 및 기초 체력 단련 1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예상대로 체력은 민간인 이하, 정신 상태는 최악입니다. 그건 예상했던 바다. 중요한 건 허영심과 푸른 개발이다. 네. 마대걸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푸른 개발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며 실소유주는 허영심 의원의 처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문시장 일대를 헐값에 매입해 주상복합 상가를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군. 천무린이 상황판의 서문시장 구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재개발 자체는 합법의 탈을 쓸 수 있지. 하지만 그 과정이 문제다. 마대걸을 이용해 상인들을 협박하고 헐값에 점포를 넘기게 만들었다. 배상도 경사 같은 부패 경찰을 매수해 뒤를 봐주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허영심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천무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국방위. 그가 우리 사단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배상도 경사의 신병을 민간 경찰로 즉시 이첩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최중령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려온 권고 사항이었다. 민간인 사찰 및 월권 행위주의 촉구. 이름은 권고였지만 사실상의 경고였다. 웃기는군. 천무린이 코웃음을 쳤다. 사단장이 백주대낮에 조폭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흉기 위협을 받았는데 그 배후를 조사하는 게 민간인 사찰이라? 허영심 의원이 상부의 군이 민간 재개발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다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 국방위원이라는 방패를 쓰는군. 그리고 나를 월권하는 장군으로 만들어서 이목을 돌리려는 속셈이야. 이것은 시장 잡배들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교활한 정치 권력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사단장님, 이쯤에서 멈추시는 게 어떠십니까? 최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배상도 경사와 마대걸 일당만 민간 검찰에 넘기고 우리는 발을 빼는 겁니다. 허영심은 장군님께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천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 구석에서 훈련병 셋이 헌병들의 고함 속에 비틀거리며 구르고 있었다. 최중령, 자네는 왜 군인이 되었나? 예,
나는 지키기 위해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파도 속에서 전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금은 이 땅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박순자 할머니가 평생 일군 그 국수 좌판 국밥집 사장이 가족을 먹여 살린 그 솥단지. 그게 나에게는 NLL 북방한 개선이고 휴전선이다. 그런데 저기 그것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내 구역을 침범하고 내 국민을 약탈하고 있어. 내가 사단장인데 그걸 보고도 눈을 감으라고. 그녀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도파민이었다. 강대한 적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 그녀는 이런 순간을 위해 UDT의 지옥줄을 버텼다. 작전을 변경한다. 천무린의 눈빛이 전술을 구상하는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했다. 허영심은 내가 군의 압력으로 자신을 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그놈이 더러운 꼬리를 내보일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군의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대걸. 천무린이 다시 연병장을 가리켰다. 저놈들을 쓰는 거다. 저 쓰레기들을 말입니까? 최중령이 기겁했다. 아직 훈련 사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 저들은 이미 허영심에게 버림받았어. 교도소에 가거나 나한테 붙거나. 선택지는 없다. 그리고 저들은 쓰레기의 방식을 알지. 천무린이 집무실 책상에 인터컴을 눌렀다. 마대걸,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데려와. 씻기고 새 옷 입혀서. 10분 후 마대걸이 집무실에 들어섰다. 흙먼지를 씻어냈지만 얼굴은 훈련의 고됨과 공포로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감히 천무린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마대걸. 예. 훈련병 마대걸. 내 놈이 살 길을 주겠다. 천무린이 푸른 개발의 재개발 계획서를 그의 앞에 던졌다. 허영심이 너를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개를 풀었더군. 너보다 더 악랄하고 더 전문적인 놈들로. 마대걸의 동공이 흔들렸다. 이번 주말 서문시장에서 최종 상가 번영회 설명회가 열린다. 사실상의 협박 자리지. 거기서 상인들의 도장을 받아내려 할 거다. 그리고 내가 하던 방식보다 더 지능적으로 시장에 불을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넌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마대걸. 허영심에게 내 존재는 걸림돌일 뿐이야. 내가 입을 열까봐 두려워하겠지. 아마 널 정리하려 할 거다. 마대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선택해라. 천무린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 힘이 너무도 강해서 마대걸은 숨이 막혔다. 내 사냥개가 되어 내 놈의 주인이었던 허영심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건가? 아니면 여기서 훈련받다 말고 허영심이 보낸 놈들 손에 정리당할 건가? 이것은 협박이자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마대걸은 천무린의 군화 발치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복종이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저 마대걸, 아니 훈련병 마대걸. 사단장님의 개가 되겠습니다. 그 개새끼들 제 손으로 다 물어뜯겠습니다. 천무리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야수의 재활용. 그것이 그녀의 작전이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내 놈들에게 두 번째 교육을 시작한다. 쓰레기가 아닌 사냥개가 되는 법을. 그녀는 최중령을 돌아보았다. 최중령 훈련 강도 3배로 올려. 육상디와 황가호에게도 똑같이 전해. 주말까지 저놈들을 최소한 인간 방패라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가장 더러운 방식의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서문시장은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의 활기참은 간데없고 상인들은 두려움에 찬 눈으로 서로 눈치만 살폈다.
시장 중앙 공터에는 푸른 개발 재개발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험악한 인상으로 주변을 통제했다. 마대걸 일당과는 질이 달랐다. 그들은 용역 깡패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철거 전문 인력들이었다. 박순자 할머니와 국밥집 사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억지로 앉혀졌다. 자자 어르신들. 찌푸린 인상 푸시고 기름진 머리를 넘긴 푸른 개발의 유 본부장이라는 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거지에서 부자로 만들어드릴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 낡아빠진 시장, 우리가 최신식 주상복합으로 바꿔드린다는데 왜들 그러실까? 필요 없어. 우린 여기서 평생 살았어. 안 나가. 한 상인이 소리쳤지만 검은 양복 사내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나갔다. 아이고, 사람 살려.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 유 본부장이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서류를 흔들었다. 자, 여기 동의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헐값이 아니에요. 평당. 아주 후하게 쳐드리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주변 시세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명백한 날강도 짓이었다. 이건 강도 짓이야. 강도? 유 본부장의 눈이 번뜩였다. 어르신 말이 좀 심하시네. 마대걸 같은 양아치들한테 상납금 낼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합법적인 기업이 하겠다는데 왜들 이러실까? 그때였다. 그 양아치가 여기 왔는데. 낮고 긁히는 목소리. 시장의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마대걸, 황가오, 육상디가 서 있었다. 시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상인들은 경악했다. 저 악마들이 왜 또?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몸에 딱 붙는 값싼 검은색 티셔츠. 그러나 그 안의 몸은 달랐다. 출렁이던 뱃살과 기름기는 사라지고 짧은 시간 동안 극한으로 단련된 날것의 근육이 윤곽을 드러냈다. 머리는 군인처럼 짧게 깎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교활함이나 비굴함이 없었다. 오직 지옥 훈련을 견뎌낸 자들의 도끼와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결연함만이 서려 있었다. 유 본부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마대걸, 이게 웬일이야. 너 허 의원님한테 정리당한 줄 알았더니 몰골이 왜 그 모양이야? 어디 노가다라도 뛰고 왔어? 마대걸은 유 본부장을 보지 않았다. 그는 곧장 박순자 할머니와 국밥집 사장 앞으로 걸어갔다. 상인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쿵. 마대걸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뒤로 황가오와 육상디가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시장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이 깊게, 아주 깊게 절을 했다. 할머니. 마대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희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께 돼지보다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딱 오늘 하루만 저희가 할머니와 사장님들 앞에 서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 박순자 할머니의 좌판 앞에 섰다. 그리고 유 본부장과 검은 양복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유 본부장. 마대걸이 말했다. 이분들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다. 유 본부장의 얼굴이 싹 굳었다. 미쳤구나, 마대걸. 내가 지금 누구한테 덤비는지 알아? 내 뒤 봐주던 허영심 의원한테 칼을 꽂아? 허영심이? 그 새끼는 주인이 아니었어. 그냥 더 큰 쓰레기였지. 마대걸이 피식 웃었다. 난 진짜 주인을 만났거든. 뭐?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셨다. 마대걸이 주먹을 쥐었다. 훈련으로 단련된 손이었다. 내 구역은 내가 지키라고.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유 본부장이 손짓했다.
저 새끼들 팔다리 부러뜨려서 저수지에 던져버려. 검은 양복 사내 대여섯 명이 일제히 마대걸 일당에게 달려들었다. 황가호, 육상디, 훈련받은 대로 마대걸이 포효했다. 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개싸움이 아니었다. 마대걸 일당은 일주일 전처럼 비겁하게 싸우지 않았다. 맞고, 치고, 꺾는다. 육상디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야구방망이를 헌병 특임대에게 배운 무기 탈취술로 낚아챘다. 황가호는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노렸고 마대걸은 방패처럼 앞에서 모든 공격을 받아내며 전진했다. 물론 그들은 전문적인 용역들에 비해 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열세였다. 퍽! 육상디가 강목에 등을 맞고 쓰러졌다. 커! 황가호가 복부를 맞고 피를 토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 눈이 뒤집혀서 고통을 잊은 짐승처럼 다시 일어섰다. 안 돼. 물러서면 안 돼. 마대걸은 머리가 터져 피를 흘리면서도 박순자 할머니의 좌판을 가로막고 버텼다. 이것이 천무린의 교육이었다. 내놈들이 그토록 짓밟았던 약자들을 위해 내놈들의 목숨을 걸어봐라. 그것이 내놈들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것들. 상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마대걸 일당의 모습을 보며 공포가 아닌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만해. 이 개새끼들아. 국밥집 사장이 솥단지에 뜨거운 물을 들고 뛰쳐나왔다. 내 가게에서, 우리 시장에서 당장 꺼져. 상인들이 하나둘씩 의자를 들고 좌판을 방패 삼아 일어섰다. 유 본부장이 당황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다. 허영심 의원이었다. 유 본부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당장 철수해. 지금 군대가 떴어. 예? 군대라니요? 삐이으 그때 시장 입구에서 요란한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헌병 특임대의 검은 차량들이 들이닥쳤다. 전원 꼼짝 마. 54단 헌병 특수임무대다. 최필승 중령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현 시간부로 서문시장 일대를 군사작전구역으로 선포한다. 폭력 행위자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유 본부장과 검은 양복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천무린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푸른 개발 유 본부장.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허영심 의원.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시장 전체에 울렸다. 민간인 불법 사찰, 군의 부당 개입. 그녀가 피투성이가 된 마대걸을 가리켰다. 나는 그저 내 관할 구역의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현장을 진압했을 뿐이다. 이 영상과 증거들.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로 직보된다. 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천무리는 그를 지나쳐 쓰러져 있는 마대걸에게 다가갔다. 마대걸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사단장님, 임무, 완수, 했습니다. 천무리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 대신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아니다, 훈련병. 그녀가 말했다. 아직 내 교육은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국밥집 사장을 불렀다. 사장님, 여기 이놈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국밥 3그릇만 주시겠습니까? 국밥집 사장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장군님, 먹어라. 천무린이 마대걸에게 명령했다. 내 놈들이 오늘 피 흘려 지켜낸 그 국밥이다. 그게 내 놈들이 다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다. 마대걸은 피와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뜨거운 국밥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땀과 피로 얻어낸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개과천선은 그저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훈련과 뜨거운 피, 그리고 한 그릇의 국밥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육군 제50 보병사단 사령부 사단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문시장에서의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포화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천무린의 책상 위에 놓인 합동참모본부 직인이 찍힌 붉은색 전화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음으로 울렸다. 일반 전화선이 아닌 군 최고 지휘부와의 직통선이었다. 통신보안 54단장 육군 소장 천무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터져나온 고함은 사단장실의 두꺼운 방음벽을 뚫을 듯했다. 천장군, 지금 제정신인가? 국방부 장관 서판석의 경노한 목소리였다.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현역 국방위원을, 그것도 아군 부대 관할 지역구 의원을 조폭과 엮어서 건드려. 지금 당장 허영심 의원실에 사과하고 헌병대에 잡혀있는 민간인들 전원 석방해. 정치권의 압력이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거칠게 들어왔다. 허영심이 국방위원이라는 자신의 방패를 꺼내 든 것이었다. 그는 천무린의 군 지휘 계통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천무린은 창밖 아스라이 보이는 팔공산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장관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막았느냐고 물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본관은 본관의 작전 구역 내에서 발생한 조직적 민간인 약탈 및 폭력 사태를 진압했습니다.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용역 깡패 수십 명과 그들과 유착한 정황이 명백한 푸른 개발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 배후에 허 의원이 있다는 증거는 그저 조폭 몇 놈이 짓거린 헛소리 아닌가. 천장군, 자네의 그 오만함이 군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 오만함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천무리는 책상 위에 녹화 버튼을 눌렀다. 서문시장에서 유 본부장이 피투성이가 된 상인을 협박하는 장면, 그리고 허영심의 이름을 팔며 군대. 그년 천무린도 허 의원님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라고 외치던 영상이 장관의 모니터로 실시간 전송되었다. 그리고 여기 장관님. 그녀는 두 번째 파일을 전송했다. 어제부로 개과천선을 맹세한 마대걸 일당이 제출한 지난 수년간 허영심 의원에게 상납한 불법 정치 자금 내역서와 차명 계좌 목록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판석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 아닌 야전에서 뼈가 굵은 정통 군인이었다. 그는 영상 속의 폭력과 명백한 증거 자료 앞에서 숨을 골랐다. 천장군, 자네 지금 선을 넘었어. 이건 군이 다룰 사안이 아니야. 민간 검찰에 이첩했어야지. 이첩했습니다. 장관님. 천무린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사건 발생 직후 대구지검에 공문과 증거자료 일체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허영심 의원의 대학 동기더군요. 장관님. 천무린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렸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닙니다. 적은 국방위원이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군의 작전 구역 내에서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관 현역 사단장을 계집이라 칭하며 공무를 방해하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적대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쩔 셈인가? 자네 혼자서 국회의원과 검찰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무린이 말했다. 저는 제 국민을 지킬 뿐입니다. 장관님께서 제 지휘권을 박탈하시겠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전역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저는 제50 보병사단의 사단장으로서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섬멸할 것입니다. 서판석 장관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정말 UDT 시절 버릇 못 고쳤군. 좋다. 딱 48시간 주지. 그 안에 허영심을 끌어내릴 결정적 증거, 저 차명 계좌를 뛰어넘을 한 방을 찾아내. 실패하면 자네와 나 둘 다 군복 벗을 각오해야 할 걸세. 그 시간 동안 나는 서울에서 자네에게 포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48시간. 충분합니다. 철컥. 전화가 끊겼다. 천무리는 즉시 최필승 중령을 호출했다. 최중령. 허영심이 반격에 나설 거다. 놈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하나. 설마, 그래. 54단 전투 준비 태세 불량. 내가 민간인 문제에 한눈 파느라 부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트집을 잡겠지. 국방위 권한을 이용해 최고 강도의 불시 전투 준비 태세 검열을 요청할 거다. 당장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어. 최필승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불시 검열은 사단장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전 부대에 즉시 비상 대기령을 하달한다. 모든 물자, 장비, 인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검열단이 어느 구석을 쑤셔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게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검열 준비만 해도 허영심 의원을 칠 시간은 전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치르는 거다. 천무린이 싸늘하게 웃었다. 그녀는 헌병대대 의무실로 연결했다. 마대걸 훈련병 상태는 예. 두부 열상 봉합 완료했고 갈비뼈에 금이 갔으나 거동 가능합니다. 본인이 고통을 참고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좋아. 지금 당장 그놈들 셋, 내 집무실로 데려와. 잠시 후 머리에 붕대를 감고 수용복 대신 낡은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마대걸, 황가오, 육상디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천무린 앞에 섰다. 그들은 지옥훈련과 실전 서문시장 전투를 거치며 눈빛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내 놈들 어제 싸움은 잘했다. 천무린의 첫마디는 칭찬이었다. 세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내 놈들 죄 아직 반도 못 씻었어. 천무린이 허영심의 사진을 그들 앞에 던졌다. 이놈이 내 놈들 목숨을 노릴 거다. 너희가 살아있는 한 자신은 안전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서문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막아내도 나는 언젠가 임기를 마치고 떠난다. 하지만 이놈은 계속 그 자리에 있겠지. 마대걸이 주먹을 쥐었다. 사단장님,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놈들의 과거를 원한다. 천무린이 지도 한 장을 펼쳤다. 대구 시내의 유흥가와 허영심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이었다. 내 놈들은 저놈의 개였지. 개는 주인의 냄새를 안다. 주인이 어디서 자고 뭘 먹고 어떤 더러운 짓을 하는지. 내 놈들이 알던 그 쓰레기의 방식. 그걸 총동원해서 허영심의 결정적 약점을 물어와. 군인은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불시 검열에 발이 묶일 거야. 하지만 내 놈들은 민간인이다. 아니, 아직은 헌병대의 특별훈련병이지. 그녀가 최중령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특별 외출 및 현장 교육 승인서였다. 최중령. 이들에게 SDT 특수임무대의 최신 감청 및 촬영 장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우리 대대 최고의 정보 요원 한 명을 붙여. 이 개들을 사냥개로 조련해. 사단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믿고. 믿는 게 아니다. 쓰는 거지. 천무린이 마대걸의 눈을 꿰뚫었다. 내 놈들 배신할 생각이라면 지금 해라. 여기서 죽는 게 허영심 손에 죽는 것보다 편할 테니. 하지만 성공하면
내놈들이 그토록 원하던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겠다. 서문시장 상인들 앞에서 내놈들이 진 빚을 갚을 기회. 마대걸은 천무린의 군화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사단장님, 저희는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목숨 사단장님을 위해, 아니, 저희가 망쳤던 그 시장을 위해 쓰겠습니다. 황가호와 육상디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야수의 눈물은 사라지고 오직 강철의 의지만이 남았다. 좋다. 천무린이 일어섰다. 48시간. 전군이 검열에 대비하는 동안 내놈들은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다. 실패는 없다. 가라.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렸다. 하나는 54단의 명운이 걸린 공식적인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 남자의 목숨과 모든 것의 진실이 걸린 비밀 전쟁이었다. 새벽 4시. 대구 54단 사령부 전역에 인간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자극하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전군 진돗개 하나 발령. 전군 진돗개 하나 발령. 적 특작부대 침투 추정. 전 장병은 즉시 전투준비태세 갖출 것. 불시 검열이었다. 허영심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다. 그는 국방위를 통해 북한 특작부대의 후방 침투 징후라는 가짜 첩보를 흘렸고,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54단을 포함한 후방부대 전체의 실전 검열을 지시했다. 이것은 서류를 뒤지는 수준이 아니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다. 천무리는 이미 전투복 차림으로 지휘통제실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훑으며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단장님, 합동참모본부 검열단 헬기편으로 10분 뒤 사령부 도착 예정입니다. 보고하지 마라. 천무린이 차갑게 말했다. 검열단은 손님이 아니다. 상황이다. 적의 침투 경로 예상 지점은 칠곡 유학산 일대와 가창댐 부근이 유력합니다. 기동대대 즉각 K808 차륜형 장갑차 출동. 칠곡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차단한다. 수색대대는 헬기 레펠로 가창댐 일대 수색. 적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내 국민이 단 한 명도 위협받지 않도록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쿵, 쿵, 쿵. 사령부 바닥이 울렸다. 수천 명의 강철부대 장병들이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가로질러 각자의 위치로 뛰어가는 소리였다. 디젤 엔진의 굉음과 무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잠시 후 JCS 합동참모본부 검열단장인 오태식 중장이 굳은 얼굴로 지휘통제실에 들어섰다. 천장군, 상황이 심각하군. 부대 상황 보고. 보고는 이동하면서 받으시죠, 장군님. 천무리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방탄 헬멧을 집어들며 말했다. 지휘관은 통제실이 아니라 전장에 있어야 합니다. 제 지휘 장갑차에 동승하시죠. 54단이 적을 어떻게 사냥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중장은 당황했다. 보통 사단장들은 검열단 앞에서 브리핑 자료를 펼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천무리는 그를 실전 현장으로 끌고 나갔다. 같은 시각 대구 시내 중심가. 한 허름한 봉고차 안에서 마대걸과 황가호, 육상디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헌병대에서 지급받은 초소형 이어피스를 낀 채 푸른 개발 사무실이 있는 빌딩 주차장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 곁에는 헌병대 정보과 소속 박 하사가 냉철한 눈으로 노트북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목표 허영심이 아니라 허영심의 금고직이다. 박 하사가 마대걸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허영심은 절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 푸른 개발 유본부장. 그놈이 모든 더러운 돈을 관리한다. 알고 있습니다.
마대걸의 눈이 주차장 입구를 응시했다. 그는 훈련으로 다져진 인내심으로 기다렸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유 본부장이었다. 나왔다. 황가호가 초망원 카메라로 그를 포착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랑 만나는데? 카메라 줌을 당긴 황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 본부장과 악수를 나누는 사내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군인입니다. 뭐? 박 하사가 모니터를 확인했다. 저자는 방위사업청 소속 김소령이잖아. 저자가 왜? 마대걸의 뇌리가 번뜩였다. 돈입니다. 서문시장 재개발. 그건 껍데기였습니다. 허영심은 국방위원입니다. 저놈. 군납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박 하사가 즉시 천무린에게 직보하려 했지만 통신이 두절됐다.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 인해 검열 지역의 모든 민간 및 비인가 통신이 재밍전파 방해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시발. 육상디가 욕을 내뱉었다. 사단장님께 보고를 못하잖아. 보고가 안 되면 마대. 트림드 10K자 도달. 내용 이어서 마대걸이 이를 악물었다. 보고가 안 되면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는다. 미쳤습니까? 저놈들 경호원도 있습니다. 우린 무기도 없어요. 박 하사가 말렸다. 무기는 있습니다. 마대걸이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저놈들이 쓰는 방식, 우리가 더 잘 압니다. 마대걸은 봉고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황가호와 육상디에게 눈짓했다. 황가호, 넌 여기서 계속 찍어. 박 하사님 어모해. 육상디, 너는 나 따라와. 교육받은 거 실전에서 써먹어보자. 그들의 작전은 단순했다. 유 본부장과 김소령이 접선하는 지하 주차장의 VIP룸. 그곳에 잠입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장부를 탈취한다. 육상디, 내 덩치로 저쪽 환풍구 시선 끌어. 내가 뒤로 돈다. 예, 형님. 아니, 훈련병 동기. 육상디가 일부러 패자제를 걷어차며 소음을 냈다. 경호원 2명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누구야? 그 순간 마대걸은 짐승처럼 어둠을 타고 VIP룸 도어락 앞으로 접근했다. 헌병대에서 배운 것은 총기 기술만이 아니었다. 기본적인 잠입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철컥. 문이 열렸다. 김소령 나으리. 이번 것만 잘 넘겨주시면 허 의원님께서 다음번 진급은 확실히 보장하신답니다. 이건 따님 유학 자금에 보태 쓰시지요. 허허 유 본부장님. 너무 과하십니다. 그저 54단에 납품될 신형 방탄 헬멧 스펙을 살짝 기준 미달로 바꿔치기 했을 뿐인데. 방탄 헬멧. 기준 미달. 마대걸의 눈이 뒤집혔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54단 천무린의 부하들,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반역이었다. 지금이다. 마대걸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이 개새끼들아. 동시에 803 기슭. 천무린이 탑승한 지휘 장갑차가 급정거했다. 사단장님, 전방 500m. 적 특작부대로 추정되는 여론 감지. 오태식 중장이 긴장했다. 천장군, 자네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천무리는 K6 중기관총 거치대로 올라섰다. 저건 적이 아닙니다. 검열단의 평가용 대항군이겠지요. 알고 있었나? 물론입니다. 진짜 적이라면 저렇게 노골적으로 여론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천무린이 무전기를 잡았다. 수색대대 알파팀. 예정대로 비단금을 작전 개시. 대항군을 자극하지 말고 포위망을 좁혀라. 한 놈도 놓치지 마. 그녀의 작전은 완벽했다.
검열단이 준비한 가짜 적은 그녀가 짜놓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되었다. 54단은 단 한 발의 실탄 사격 없이 30분 만에 대항군 전원을 생포했다. 오태식 중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천장군, 자네, 이 모든 걸 예상했나? 예상한 것이 아니라 준비한 것입니다. 천무린이 헬멧을 벗었다. 땀방울이 그녀의 앳된 얼굴을 타고 흘렀다. 이것이 54단 강철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입니다, 장군님. 제 부하들은 제가 민간인 문제로 한눈을 파는 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조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 중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완벽해. 완벽하군. 이 정도일 줄은. 바로 그때였다. 재민이 해제된 천무린의 전술 통신망으로 박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사단장님, 여기는 마대걸 훈련병 지원팀. 긴급 상황. 마대걸 훈련병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군납 비리. 54단 방탄 헬멧. 지지지그. 마대걸 훈련병이 위험합니다. 유 본부장 경호원들과 지금 신호가. 통신이 끊겼다. 천무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검열은 끝났다. 그녀는 오태식 중장을 돌아보았다. 장군님, 검열은 이것으로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 완벽한 승리야. 천장군, 아닙니다. 천무린의 눈이 지휘통제실의 모니터가 아닌 저 멀리 대구 시내를 향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그녀는 무전 채널을 헌병 특임대 SDT로 돌렸다. 최중령, 전원 실탄 장전, 대테러 작전 개시, 목표 푸른 개발 사무실, 내 훈련병들이 적진에 고립됐다. 단 한 놈도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강철부대의 진짜 역습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구 수성구의 초고층 빌딩 지하 주차장. 공기는 피냄새와 타이어 타는 냄새, 그리고 역한 공포의 냄새로 뒤엉켜 있었다. 마대걸은 복부를 발에 차여 콘크리트 기둥에 처박혔다. 갈비뼈에 금이 간 곳이 다시 부러지는 고통이 온몸을 찔렀다. 유 본부장의 전문 경호원들은 헌병대에서 배운 어설픈 격투술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 버러지 같은 새끼. 감히 누구 뒤를 캐. 유 본부장이 마대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렸다. 마대걸의 손에는 김소령에게 건네려던 군납 비리 리스트가 피로 물든 채 꽉 쥐어 있었다. 그거 내놔, 이 새끼야. 유 본부장이 마대걸의 손가락을 꺾으려 했다. 이 개새끼야. 마대걸은 부러진 이빨 사이로 피를 뱉었다. 이건 사단장님께 가져가야.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지휘관과 그 지휘관이 지키려는 부하들의 목숨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사단장, 그 미친년 말이야. 유 본부장이 비웃으며 권총을 꺼내들었다. 김소령에게서 호신용으로 받아둔 것이었다. 그년도 너도 오늘 여기서 끝이야. 허 의원님께 밉보인 죄다. 방아쇠가 당겨지려던 바로 그 순간. 쾅! 지하 주차장의 철제 셔터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검은색 군용 장갑차 K808가 포효하며 들이닥쳤다. 전원 꼼짝 마. 54단 헌병 특수임무대다.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의 녹색 불빛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SDT 대원들이 K-원어 기관단총을 겨누며 순식간에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으악! 경호원들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들의 격투술은 실탄이 장전된 총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장갑차 해치가 열리고 천무린이 전투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로는 검열단장이었던 오태식 중장이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따라붙고 있었다. 유 본부장. 오 중장은 현역 군인 김소령이 민간 조폭과 함께 있는 장면, 그리고 널브러진 비리 장부를 보고 치를 떨었다. 이 반역자 같은 놈들. 천무리는 그들을 지나쳐 쓰러져 있는 마대걸에게 다가갔다. 마대걸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피 묻은 장부를 그녀의 군화 발치에 밀어놓았다. 사단장님. 여기. 방탄. 헬멧. 천무리는 말없이 그 장부를 집어들었다. 54단 납품용 헬멧, 방탄 등급 하향 조정 및 차액 수수 내역. 그녀의 눈이 UDT 시절 혹한기 훈련 때의 동해 바다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유 본부장과 이미 수갑이 채워진 김소령에게 다가갔다. 내 놈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지하 주차장 전체를 울렸다. 내 놈들이 손댄 게 그저 돈인 줄 아나? 그녀는 피 묻은 장부로 유 본부장의 뺨을 후려쳤다. 이건 내 새끼들 목숨값이다. 내 놈들이 빼돌린 그 돈으로 전장에서 내 부하의 머리가 깨져나갈 수도 있었어. 내 놈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군바리들의 목숨을 내 놈들 술값으로 바꿔 먹으려 했어. 그녀의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도 차가워서 듣는 이의 뼈를 얼려버릴 정도였다. 최중령. 예, 사단장님. 저놈들 전원 군형법상 이적 행위 및 군용물 절도 공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한다. 저 김소령이라는 놈은 군사법원으로 직행시켜. 허영심 의원. 그녀가 유 본부장의 멱살을 잡았다. 내 주인이 어디 있는지 불어. 지금 당장. 유 본부장은 그녀의 눈을 보고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저것은 장군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하를 잃을 뻔한 어미 짐승의 눈이었다. 대구공항입니다. 지금 막. 해외로. 천무리는 그를 내던졌다. 오 장군님, 상황은 맡기겠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적을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오태식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라, 천장군. 이 반역자 놈들 내가 직접 처리한다. 자네는 그 뿌리를 뽑아. 대구국제공항. 허영심 의원은 명품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초조하게 출국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 본부장과의 연락이 끊기고 54단 검열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시발, 그 미친년. 그 계집 하나 때문에. 그가 VIP 라운지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그의 앞을 세 남자가 가로막았다. 마대걸, 황가오, 육상디였다. 그들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은 채 피 묻은 붕대를 감고 낡은 훈련복 차림 그대로 공항에 나타났다. 허 의원님, 어딜 그리 바쁘게 가십니까? 마대걸이 씩 웃었다. 이가 부러진 입 사이로 바람이 샜다. 너희. 마대걸. 이 쓰레기 같은 놈들. 감히 내 앞을 막아? 허영심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쓰레기 맞습니다. 황가호가 말했다. 우리는 쓰레기였습니다. 의원님 발밑을 기어다니던 구더기만도 못한 놈들이었죠. 그런데 육상디가 붕대 감은 주먹을 쥐었다. 어떤 분이 저희를 강철로 만들어 주시더군요. 저희 같은 쓰레기도 무언가를 지킬 수 있게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켜. 이 새끼들아. 공항 보안팀. 여기 깡패들이. 깡패? 마대걸이 허영심의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진짜 깡패는 너잖아. 이 개새끼야. 우리 같은 양아치들은 돈이나 뜯었지. 나라 지키는 군인들 목숨을 팔아먹진 않았어. 뭐라고. 내 놈 교육은 지금부터다.
마대걸이 그를 밀쳤다. 허영심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그가 넘어진 곳에는 헌병대의 군화가 아니었다. 대구지검과 군 검찰 합동수사팀의 단정한 구두가 있었다. 허영심 의원. 군용물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이적행위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허영심의 눈에 비친 것은 수사팀 뒤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천무린의 얼음 같은 시선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전투복 차림이었다. 무린. 이 미친년. 천무리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사냥개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대걸, 황가오, 육상디. 그들은 공항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과거 주인을 향해 경멸의 침을 뱉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서문시장. 허영심 의원과 푸른 개발 일당, 그리고 부패한 군인 김소령은 모두 구속되어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국수 좌판. 늦은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난 자리에 세 남자가 쭈뼛거리며 앉았다. 머리를 짧게 깎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마대걸, 황가오, 육상디였다. 할머니. 마대걸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좌판 위에 올려놓았다. 냄비 우동. 3그릇 주십시오. 박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돈을 받고 반죽을 밀어 면을 삶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3그릇이 그들 앞에 놓였다. 마대걸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국물 한 숟갈을 떠먹었다. 그의 거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우동 그릇으로 떨어졌다. 지옥 훈련에서도 피투성이가 되어 싸울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맛. 있습니다. 할머니. 맛있습니다. 황가오와 육상디도 울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용서의 눈물이었고 비로소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그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 모습을 시장 입구에 세워진 검은색 지휘 차량 안에서 천무린이 모니터를 통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개과천선. 그녀의 교육은 그것으로 완성되었다. 최중령. 부대로 복귀한다. 그녀가 말했다. 휴가는 끝났군. 하지만 그녀의 무전기로 지휘 통제실에 다급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사단장님, 방금 합동참모본부에서 긴급 전문입니다. 서해 백령도 인근입니다. 국적 불명의 잠수정이. 천무린의 눈이 다시 장군의 눈으로 돌아왔다. 서문시장의 불은 꺼졌지만 조국의 바다에는 새로운 불이 붙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